여러분, 혹시 2026년부터 우리 삶이 확 바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 친절한 선생님처럼 어렵고 복잡한 법안들을 쉽고 친절하게 딱딱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과 생활이 안전해질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대변역 저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꿀팁 도우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규와 정책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변화들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의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꼭 이해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2026년부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입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거 다 알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등하교길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해요. 선생님 몰래 하던 폰게임이나 폰카는 이제 안녕이라는 거죠. 물론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요.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 성취도 저하, 주의력, 결핍, 그리고 사이버 폭력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과태료나 처벌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학교 내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니 우리 학생들 미리미리 스마트폰과 잠시 이별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것을 넘어 수업 시간에 오롯이 학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대면 소통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려는 학교와 교육 당국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교실은 다시 학습의 본질에 충실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바로 AI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들이 실제와 너무나 똑같아서 우리 눈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고요.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AI가 만든 모든 이미지나 영상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연예인 사진이나 정치인의 가짜 발언, 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는 딱 봐도 AI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각적으로 명확한 표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AI 생성물과 실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수준이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의 목적이 디지털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치임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AI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일은 줄어들겠죠. 이 법안은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직장인들의 귀가 솔깃해질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최저시급 인상인데요. 아직 정확한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시급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어요.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도 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비용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 전반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해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인상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니까요. 네 번째 소식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인데요. 지금도 알뜰교통카드나 K-패스 같은 교통비 절감 제도가 있지만 모두의 카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해요.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교통비를 환급해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환급 방식이나 대상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특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교통비를 지출하면 추가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카드가 도입되면 우리 모두의 출퇴근길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도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 바로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지금도 청년 도약계좌 같은 청년들을 위한 적금 상품들이 있지만 2026년에는 더 확대되고 강화된 형태의 청년 미래 적금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적금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품인데요. 기존 청년 적금 상품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높은 금리 혜택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나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거예요. 학자금 대출 상환, 전세자금 마련, 주택 구입, 자금 등 청년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 부자 될 준비해야겠죠? 이 적금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기준중위 소득 인상입니다. 기준중위 소득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전 국민 가구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상되면 더 많은 가구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나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문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기준중위 소득 초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중위 소득 인상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는 단순히 수치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더 넓은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는데 2026년에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번째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을 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재능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교육비 중에서도 예체능 분야의 학원비는 부모님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지만 가계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원에 한해서 적용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원이라든지 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의 확대는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아주 멋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감수성이나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은 아이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8번째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음주 측정을 하여 음주 상태일 때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인데요. 이는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치 설치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만약 꼼수를 부리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재범을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9번째는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요즘 길거리나 주택가 쓰레기 배출 구역을 보면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서 쓰레기 대충 버리는 분들 종종 보이잖아요.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버려져 악취를 풍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런 행동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계도 수준을 넘어 법적 제재를 통해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제품에는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등급이 크게 표시되고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된 제품이라도 분리배출 마크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품목에 맞춰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해요. 이걸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규모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지키기 위해 분리수거는 필수인 거 아시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올바른 분리수거에 동참합시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10번째는 주 4.5일제 시범 도입입니다.
와, 일주일에 4.5일만 일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지 않나요? 이건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을 위한 아주 혁신적인 시도인데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아직 시범 도입 단계지만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4.5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 모두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주말이 하루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개인의 여가 활동 증진, 가족과의 시간 확대, 자기 개발 기회 증대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이 업무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집중도를 높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충분한 휴식으로 다음 주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또한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잘 지켜보고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시간의 변화를 넘어 일하는 방식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강화된 육아 지원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요즘,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행복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거예요. 아이는 우리의 미래니까 육아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부모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강화된 육아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부모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26년부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11가지 핵심 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법안들은 위반 시 과태료를 넘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뀌는 법안들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2026년을 미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